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한쌤입니다. 중개사 법령 체계도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료는 제 네이버 밴드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9강 중개사무소를 공부하겠습니다. 이쪽이 암기사항이 아주 많죠? 하나씩 잘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모든 중개사무소 공통사항, 이전에 이미 공부하셨죠? 다시 보겠습니다. 일단 중개사무소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어야 되는데 1번, 그중 가설 건축물 대장은 제외합니다. 2번,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 승인, 사용 검사 등 받은 건물로서 아직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 건물은 포함 둘 수 있습니다. 그럼 3번으로 연결되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의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을 경우에 그 건축물 대장 기재가 왜 지연되는가? 지연되는 사유적은 서류도 함께 내야 됩니다. 4번 소유,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어떻게든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고 5번 사무소 2개만 되죠.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이건 꼭 외우셔야 돼요. 다음 설치 일반입니다. 원칙 1인 1 등록이죠. 그리고 1 등록 1 사무소 원칙이라 이중 사무소 금지입니다. 근데 법인은 예외적으로 분사무소 가능합니다. 다음 사무소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할 의무가 있죠. 낭기법이 자체가 개사업이에요. 개, 멍멍이 개. 개사업을 얼마나 잘한가 등수 보고 싶죠. 여러분 모의고사 봐도 모의고사 등수 쪽팔리게 나오잖아요. 그처럼 제 개사업도 얼마나 잘한가 등수 보자입니다. 개가 어떻게 짖어요? 월월! 개가 월월 짖습니다. 다시 개사업 등수 보자 월월! 여러분 그 요약집에 이대로 꼭 저같이 적으세요. 왜냐면 원이 어디가 있죠? 등자 밑에 원이 있고 자자 밑에 원이 있죠. 그 등원이 등록증 원본이고 자원이 자격증 원본입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꼭 적어두세요. 먼저 1번 사업자 등록증입니다. 2번 중개사무 등록증 원본, 가로 열고 분사무소는 등록증이 아니라 설치신고 확인서 원본입니다. 3번 중개보수 실비요율표, 4번 보증설정 서류고, 5번 개공소공의 자격증 원본, 다시 K를 넣어서 이렇게 외워놓고 어디 써먹을지 모르니까 K사업 등수보자 월월입니다. 등록증 원본, 자격증 원본. 웃지 마세요. 너무 크게 웃으면 안 돼요. 다음 사무소 명칭 1번. 동그라미 1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이 있으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사용해야 되는데 이번 부측의 개공은 자격증 없죠.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 사용할 수 있지만 공인중개사 사무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걸 위반했다. 그럼 청철이에요. 철거 명령을 등록한 청철입니다. 시도에서 X, 청철이에요. 기억하세요. 다음 5개 광고물은 둘 의무가 없죠. 즉 간판을 둘 의무가 없지만 둔다면 의무가 생기죠. 그래서 성명을 표기해야 되죠. 그래서 개공 성명입니다. 법인은 대표자, 분사무소는 책임자죠. 대표자 틀려요. 왜냐하면 간판에 책임자 성명 적혀 있죠. 그럼 사무소 들어가면 책임자 자격증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개공 성명, 법인은 대표자, 주의하실 게 분사무소는 책임자 성명을 표기해야 됩니다. 다음 중개사무소 표시 광고하는데 1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표시 광고, 여기서 표시 광고란 전파성이 강한 광고를 말합니다. 사무소 유리창에 광고 붙이죠. 그런 걸 의미한 게 아니에요. 전파성이 강한 신문 광고나 인터넷 광고 이런 걸 말합니다. 이 광고하려면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됩니다. 그럼 1번, 2번 외우셔야 되는데 2번을 먼저 봐요. 2번 개업공개사 성명 명시해야 되죠. 이제 법인은 대표자죠. 그러니까 개공사 연락처 명시할 의무 있나요? 없습니다. 당연히 명시하겠지만 명시할 의무가 없어요. 개공사는 성명 하나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1번 이제 사무소가 연락처, 소재지, 명직, 등록번호입니다. 여러분 합격해서 사무소를 엽니다. 그럼 열심히 일해야 되니까 맨날 술 마시고 놀아야 돼요. 사명감으로 열심히 일해야겠죠. 그럼 자 읽어볼게요. 사명감으로 사무소 연 소명록을
사무소에 명시해두고 출근할 때마다 있는 겁니다. 다시 사명감으로 사무소연 소명록을 사무소에 명시해두고 출근할 때 항상 읽어요. 마음가짐을 항상 새롭게. 다시 사명감으로 사무소연 소명록을 명시하세요. 그 다음 2번 있는데 이제 개국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이네요.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 광고한 때 파란색 글씨 중개사무소 및 개국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 이걸 아까 위쪽에 파란색 박스에 온 거죠. 아까 이온 게 사명감으로 사무소연 소명을 명시하라. 이거 외에 플러스 추가돼요. 중개대상물에 대한 다음 사항도 명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터넷 표시 광고할 때는 파란색 박스 있죠, 상단에. 그거 플러스 밑에 노란색 박스까지 명시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거래 형태가 있죠. 2번 중개대상물 종류, 소재지, 면적, 가격. 3번 건축물 및 가버그 토지 정착물은 밑에 추가입니다. 1번 총층수, 2번 건축법 또는 주택법의 사용 승인 등. 3번 해당 건축물의 방향, 반개수, 욕실개수, 관리비, 주차대수, 입주가 승인입니다. 그럼 자, 이거 볼게요. 거대한 건축물을 사용합니다. 거대한 건축물을 사용할 때 그럼 여름 장마 때 방수가 잘 돼야겠죠. 방수관이 주입되는가 꼭 명시하세요. 다시 거대한 건축물을 사용할 때 방수관이 주입되는가 명시하세요. 그리고 2번 중개 대상물은 여러분 고기 먹고 나면 소면 먹죠. 대종 소면가격이 얼마죠? 대종 소면가 뭐 2, 3천 합니까? 다시 자, 거대한 건축을 사용할 때 방수관이 주입되는가 명시하세요. 그리고 대종 소면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3번입니다. 개국공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에서는 아니 됩니다. 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다음 이어서 4번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입니다. 개국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표시광고에서는 아니 됩니다.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1번 중개대상물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광고하거나 사실 과장되는 광고하면 안됩니다. 2번은 노란색을 봐요. 중역을 빠뜨리거나 소비자를 속이는 표시광고 안되겠죠. 3번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입니다. 즉 물건도 없는데 허위 물건, 허위 매물 올리지 마란 말이죠. 4번 중개사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할 의사가 없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즉 중개대상물이 있거든요. 근데 나는 중개할 의사가 없습니다. 그럼 광고 올리지도 말고 광고 빨리 내리란 말입니다. 이 4번이 무슨 말이냐면 누가 저에게 토지 팔아달라고 토지 의뢰해서 중개대상물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그거 관심도 없어요. 그 사람 연락처도 모르고 중개할 의사도 없죠. 난 토지 관심도 없어요. 광고 올리지 말란 겁니다. 4번이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4번이 무슨 말인가 설명할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5번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대상이 될 수 없는 걸 광고하지 말한 거죠. 즉 옆 사무실은 존재해요. 우리 사무실에 없습니다. 그럼 존재하지만 중개대상이 될 수 없죠. 그럼 모방해서 광고 올리지 말한 거죠. 그럼 자 외워보겠습니다. 이거 자 부당을 넣어서 외워요. 외워놓고 어디에 써먹은지 모르면 안됩니다. 부당한 내 부정한 과거가 있어요. 내 숨기고 싶은 부정한 과거. 그럼 부당한 과거를 쏙 빠뜨려요. 숨기고 싶죠? 쏙 빠뜨리니까 오, 조와, 조의, 조태. 다시 부당한 과거를 쏙 빠뜨리니까 오, 조와, 조의, 조태. 다시 보세요. 자, 파란색 박스. 부당한 과거를 쏙 빠뜨리니까 오가 500만원 과태료입니다. 오가 뭐예요? 오땡땡 500만원 과태료. 조와 조의 조태. 조화가 뭐예요? 존재하지 않아요. 조의가 존재하지만 의사가 없어요. 조태가 존재하지만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부당한 거 쏙 빠뜨리니까 오 조와 조의 조태 하세요.
다음 간판 철거 의무가 있죠. 여러분 간판에 LED 간판이 아니고 형광등 들어있는 간판이 있죠. 그 간판 형광등이 촉이 나갔어요. 그럼 그 전등 빼내야겠죠. 그럼 잘 보세요. 간판에 폐전등 철거합니다. 간판에 폐전등 철거. 폐가 폐업 신고했죠. 전이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사모님 개설 등록 취소 처분 받았습니다. 이때 철거 의무가 있습니다. 뭐 휴업 없죠. 업무 정지 없습니다. 간판에 폐전등 철거하세요. 다음 분사무소입니다. 자, 설치 요건. 1번 책임자를 둬야 되고 공인중개사야 되죠. 실무교육 받고 결격사 없어야 됩니다. 2번 분사무소마다 업무보증 2억으로 올랐죠. 2억 이상 추가 설정합니다. 그러니까 설치 요건입니다. 이것은 3번 주사무소 소재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한 개에서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음 분사무소는 설치 신고하죠. 분사무소는 무조건 주사무소죠. 그래서 주된 사무소 소재에 관할 등록관청에 설치 신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 책임자가 있는데 아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를 둬야 되죠. 근데 단 특수법인, 원래 특수법인의 말은 없죠.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할 법인입니다. 이걸 제가 줄여서 쓴 겁니다. 이 특수법인은 책임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다음 설치 신고할 때 서류가 있어요. 노란색 사사보 외우세요. 사사보. 1번 사무소 확보 서류. 2번 책임자 실무교육 수료증 4번. 3번이 특이하죠. 보증 설정 증명서류입니다. 4번 책임자 자격증 4번은 삭제돼서요. 그래서 사사보. 여기서 사무소 이전입니다. 여긴 크게 어려운 거 없죠. 일단 사무소 이전 일반에서 관할 동일한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로 이전할 때 며칠 이내 10일 이내 신고합니다. 그럼 이전 신고 2 보세요. 이 자를 왼쪽으로 뒤집어 봐요. 이 자를 왼쪽으로 뒤집으면 십자가 돼요. 10. 눈만 크게 뜨세요. 다음 관할구역 외로 이전하면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전 후 관청에 신고하죠. 그래서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도 이전 후 관청이 합니다. 다음 분사무소 이전할 수 있죠. 10일 똑같아요. 주된 사무소입니다. 주된 사무소 관청에 신고한다. 그럼 2번 신고받은 주된 사무소 등록 관청은 지체 없이 분사무소 이전 전 및 이전 후 관청에 통보해 줘야겠죠. 다음 공동사무소가 있습니다. 1번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최초로 개설 등록할 수 있죠. 또는 이전 신고할 수 있죠. 그때 그 중개사무소 사용할 권리가 있는 그 다른 개공사, 개공 승낙서를 첨부하죠. 임대인 건물주가 아니에요. 그런데 2번 공동사용을 제한할 수가 있어요. 개업공인사가 업무정지 받았습니다. 그럼 업무정지 기간 동안 일 못하게 왕따 시킵니다. 왕따 시키는 게 두 가지죠. 첫째, 그 왕따 사무실에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오게 하겠죠. 두 번째, 그 왕따 개공이 다른 사무소로 이전하지 못하게 하겠죠. 그럼 자, 동그라미 2번. 업무정지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방법으로 다른 개업공인사와 중개사무소 공동사용 못합니다. 왕따 시켜요. 기억. 업무정지 개업공인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사무소 공동사용을 위해서 승낙서 주지 말란 말이죠. 즉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오게 막습니다. 다만 업무정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업정지가 업무정지예요. 영업정지 처분 받기 전부터 중개사무소를 공동사용 중인 다른 개공사는 제외 상관없습니다. 니은 업무정지 개업공인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로 공동 사용하기 위해서 사무소 이전 신고 못하게 하겠죠. 즉 다른 사무소로 못 옮기게 왕따 시키는 겁니다. 왕따 생각하세요. 자, 중개사무소 잘 정리하세요. 이제 1, 2차 가시하신 분들은 1차가 일단 중요하죠. 그래서 민법 체계에서 특강은 왼쪽 영상을 클릭하시면 현재 진행 중입니다. 한편 민법 동영 모의고사 과정은 이미 8회분 완료하였고 오른쪽 영상을 클릭하시면 8회분 전부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